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장모님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지난번에 저희 장인어른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희 장모님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제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거의 10년도 지난 얘기지만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좀 뜻하지 않게 저와 이제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어색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 이런 것도 좀 많이 누그러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서먹한 관계는 이제 아닌 걸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관계로 좀 복원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됐는데, 저희 애가 이제 출산 중에 의료사고로 인해서 참 소중한 아들 녀석이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큰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고 여러 번의 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힘든 상태에서 이제 저희 장모님 오셨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못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모님하고도 좀 트러블도 있었고, 하루 종일 하는 게 우는 일이 다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안 좋죠, 굉장히. 그리고 이제 장모님은 하루 종일 아내와 같이 있다 보니까 아내의 그런 모습을 이제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치셨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3개월, 기본적으로 3개월 있다가 가시기로 했는데, 저는 좀 이제 3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좀 먼저 가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내 상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같이 좀 위로 좀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2개월 만에 장모님이 그냥 우즈벡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많이 했는데도 제 부탁을 좀 뿌리치고 이렇게 그냥 가신다는 거. 장모님 얘기는 그거예요. 그쪽에 이제 처남이 있는데, 처남도 이제 그때 애를 낳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처남은 아들 낳았었는데 그 애를 이제 돌봐줘야 된다 이거예요. 명목으로 이제 가신 건데, 저는 이제 우리 아내 물론 중요하고 너무나 좀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있었으면 하는데, 엄마가 있으면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많이 얻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신다고 갑자기 한 1주 전에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통보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회사 스케줄을 조정해가지고 좀 조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해가지고 공항에 모셔다 드렸어요. 가지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거의 한 달 후에 좀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다시 임신을 하는 바람에 저희 아내 이제 상태는 많이 이제 나아졌어요. 나아지고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일이지만 8월 달에 이제 제가 셋째를 낳았잖아요. 이번에 딸을 낳았는데, 딸 낳아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키우게 된 거죠. 이제 어린 애들,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들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많이 울기도 하고 분유 같은 것도 잘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잠을 잘 안 자니까 아내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한 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잠은 밤에는 좀 잘 자는데 잠투정이 심하고, 낮에는 좀 자면은 또 바로바로 또 애가 민감해가지고 바로바로 깨요. 그런 성격이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 아내가 장모님이 한국을 다시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왔다 간 지도 1년도 안 됐는데 왜 또 오시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기를 이제 돌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봐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은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장모님이 오시면은 훨씬 자기도 좋고 그러니까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전화를 여러 번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니까 그 얘기를 서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거의 1년 전 얘기지만은 1년 좀 넘었네요. 그때 참 제가 많이 서운했었거든요. 좀 더 계시기를 바랬는데 그냥 가시고 그러더니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오고 싶어 하신다는 게 그게 이제 좀 제가 내키지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비행기표가 한 120만 원 넘거든요. 한 125만 원, 130만 원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비행기 값은 누가 될 거냐고 그랬더니 뭐 장모님이 알아서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처남이 그 집안 식구들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진짜 생뚱맞게 유럽에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거의 감당을 못할 정도로 생활비가 많이 들거든요. 근데 비행기 값을 어디에서 알겠냐 이거죠. 저희 아내가 조금씩 이제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처남이 그 비행기 값을 부담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저희 아내 이제 생활비를 좀 더 떼줘가지고 보내주는 금액을 좀 더 해서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아마 비행기 값을 충당하려는 것 같은데 그 120만원, 130만원이면은 우즈벡에서 물론 이제 그 나라 수도는 아니지만은 지방 도시에서는 최소한 3개월, 4개월 정도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 돈을 쓰면서까지 한국에 와서 아기를 돌본다? 저는 그거는 좀 수긍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제 아기를 이제 장모님한테 맡기고 나면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17년 동안 저희 아내를 지켜봐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대충 아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내는 그냥 가정주부 스타일이지 생활력이 강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일을 한다고 나서 봤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 하면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하고 날이 더우면 덥다고 출근을 안 하고 몸이 아프다고 안 하고 그리고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안 하고 일이 너무 힘들다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가지고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그냥 아기 돌보면서 가정주부로서 사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하는 거고 그게 제일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 장모님 오셔가지고 아기를 돌본다고 쳤을 때 저희 아내가 진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겠나?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할 거냐고 제가 좀 추궁하듯이 좀 얘기를 해봤더니 예전엔 시청에서 했던 공공글로 무슨 벽에 학교 담벼락에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게 끊어서 한 5개월에 한 번씩 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벌어봐야 한 130만원, 140만원.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벌면은, 5개월, 6개월 벌면 많이 버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쉬었다가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발적인 거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더니 뭐 당신은 뭐 장모님, 응? 우리 엄마 뭐 오는 거 왜 싫어하냐고 그러면서 불편해서 그런 거냐고 막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가만히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아기를 돌보는데 저희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했을 때 또 일 안 하고 일 못하고 또 집에 있으면은 다 누가 부양을 하겠냐고요. 다 제가 부양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만만치가 않고 집에 계시면은 제가 또 생활하는데 좀 불편이 있잖아요. 그 사위와 장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원활하고 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서로가 좀 불편하죠. 그런 관계를 제가 계속 그런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저도 좀 많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제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우즈벡에 있는 저희 장인어른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병원에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 심혈관 쪽에 이제 수술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쪽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양반이 술을 또 달고 사세요. 의사가 그렇게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술을 달고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통증이 막 심해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저희 장모님이 장인어른 케어할 생각은 안 하고 한국 와서 애를 돌보겠다 그러니 제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홀몸이시면은 그리고 이제 뭐 장인어른도 건강하시면은 제가 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또 우즈벡에 또 처남 애들이 또 3명이 있거든요. 걔네들도 돌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그 처남 와이프가 또 집에서 미신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알바식으로 이제 용돈벌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셋을 장모님이 좀 돌봐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한국 와서 저희 애를 돌보겠다. 그리고 우리 아내는 뭐 직장 생활을 하겠다. 저는 그거는 진짜 받아들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와이프가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막 뭐 토라졌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삐지고 무슨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 보면은 좀 오셔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에 계시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즈벡 식구들을 생각해서라도 거기 계시는 게 나은데 왜 그렇게 굳이 한국에 오실나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전에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저희 아내한테 야 내가 좀 나이 들면은 한국에 가서 네 옆에서 살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자마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마음속에는 한국에 와서 딸 옆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희 아내 진짜 이렇게 아내랑 이제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우리 장모님까지 옆에 계신다? 그거는 진짜 제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모른 체하고 그냥 싹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쓱 눈치를 보더니 그냥 없는 일로 하는 것처럼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 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 제가 이제 속으로 이제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저희 장모님 얘기를 좀 해봤는데 조금 삐지셨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즈벡에 잘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